미국이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요,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전기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부터 이제 벌어질 일들입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뉴스를 보고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이 현지 시간으로 10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될 텐데요,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요,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전기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다. 이제 미국에서는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게 이제 발생이 될까요? 미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부터 이제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렇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랑 조금 달랐었던 게, 트럼프 때는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완전히 중국과 분리되는 전략,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바이든은 이제 디리스킹이라 그래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단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에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줬었고, 사실은 관세적인 거는 특별히 행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대선철이 가까워오면서요,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로이터 통신이 전한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은요, 중국이 태양광 패널 생산을 포함한 녹색 산업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태양광 분야 같은 거는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모듈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이런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데서 중국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지금 현재로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소장인데요, 이분의 말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저가 중국 산업으로 위축된 미국 태양광 산업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아까랑 조금 비슷한 설명인데요. 사실 미국의 태양광 공장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킨 게임, 그러니까 중국산 저가 제품 러시가 시작되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태양광 생태계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이거를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전기차 산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리쇼링 정책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여러 첨단 산업 공장들을 자국 내에 유치를 하려고 막대한 보조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아무리 보조금을 쏟아붓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적인 구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인건비도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이제 가격, 판매 마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대량으로 저가 공세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1월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파격적인 이런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영향도 조금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발걸음을 앞으로 6개월 동안 걸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재임시 중국산 제품의 일괄 60% 이제 다시 재임을 하면 중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고환율을 이제 매기겠다라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 친환경 제품 등 이제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핀셋,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형으로 관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핀셋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러스트 벨트라는 그 구역이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 대선에서 나오면서 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 러스트 벨트가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 몰락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걸 엄청 잘 공략을 했었어요. 다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제조 신흥 강국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고환율 정책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무역 관계를 다시 맺어가겠다. 이러면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 러스트벨트가 공화당 지역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 효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을 때요. 그러면서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굉장히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다시 여기가 굉장히 또 핫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핫한 대선에서 지역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캐스팅 보트 지역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인기를 끌만한 여러 안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공약 같은 것도.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고환율 정책이 될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도 자국 산업 보호라는 이런 대의 명제 안에 중국산 이렇게 때리면 이쪽 지역에서도 인기도 올라가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첨단 산업 중심의 이런 핀셋, 타겟형이 이제 범용으로 확 넓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이터도 이런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 그러니까 전기차 관세 인사 조치는요,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미국, 중국이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많이 파는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복 관세를 또 매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왔던 이런 미중 갈등이 다시 또 촉발될 수 있다라고는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 또 비슷한 또 자료를 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관세를 올린다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나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백 데이터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연구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세계 다른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율을 20% 인상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산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중국산 친환경 자동차에 20% 이상의 고환율을 매기면 수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자국 산업에 이득이 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글로벌하게 이렇게 중국 제품에 대해 고환율을 매기게 되면 중국 소비자의 복지는요, 2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연히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 규모가 26억 달러라는 겁니다. 이때 일본은 1억 2천만 달러, 한국은 1억 7천3백만 달러, 미국은 7억 9백만 달러, 상대적으로 소비자 복지가 증가할 거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유는요, 오히려 6억 1,500만 달러 줄 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이건 이제 수출 증가보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이제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유럽은 상황이 다른데, 요 내용은 제가 다음에 중국 2차 전지를 자세히 한번 분석 드릴 때
그때 유럽이 왜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과 다른지 그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랑 달리 또 전기차를 만들려면 여러 또 부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공장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등 이런 친환경 차, 그 다음에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를 만들 수 있는 부품 시장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산 이제 차에 대한 고환율 정책은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는 이제 이득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부품, 이런 친환경차 부품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를 실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요 2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그만큼 이제 늘어나겠죠. 일본이 23.1%, 한국이 37.9%, 미국이 22.1%, EU는 43.8%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줄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 부품도 조금 줄겠죠. 하지만 전기차가 지속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봤었을 때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부품 같은 경우가 수출이 안 되면 그만큼 내수로 많이 또 빠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으로 또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그때 되는 이런 효용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